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네, 목사윤입니다. 네, 전라북도, 그중에서도 전주는 전통 문화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전주 한옥마을도 있고요. 또 경기전도 있고 오묵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통 문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명소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 전통 문화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립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소연 아나운서는 혹시 아십니까? 아유, 그럼요. 네. 바로 이곳 국립무형유산원이죠.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김현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을 회의로 시작하는 김현수 원장. 공연장과 전시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한 주간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점검합니다. 숙소에서 직장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 게 굉장히 좋고요. 업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곳에서 있었던 만큼의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지만 제 개인 생활 자체는 훨씬 더 여유로운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김현수 원장은 업무 중 짬을 내어 주변 산책을 즐기곤 하는데요. 전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며 여유로움을 챙길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천변이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형유산원의 위치가 바로 전주 천변이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그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일단 자연이 보이는 외부 공간이 훨씬 더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느껴지죠. 20여 년 전 남편이 국립전주박물관장으로 부임하며 김현수 원장과 전주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주와 무슨 인연이 있긴 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모처럼만의 과거에 그 시절에 어땠었는지를 가족들하고 같이 앨범도 한번 찾아보고 그땐 어땠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떠올릴 그런 계기가 됐었죠. 얼마 전 경남 통영을 방문한 김현수 원장. 국립무형유산원의 가장 큰 업무는 무형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인데요. 각 지역에 존재하는 무형유산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올해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된 것을 같이 축하하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매년 한 개 도시씩 해서 올해 무형유산 도시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아마 통영시가 저희랑 함께 그 통영이 갖고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문화의 도시 전주에 설립된 국가무형유산원. 그곳의 수장이라는 직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와 책임이 큰 만큼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김현수 원장. 그녀가 전하는 전북과 무형유산의 가치,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이 국립무형유산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서 저희 그 국립무형유산원도 굉장히 그 준비로 바빴습니다. 이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뭐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 부분을 착수하기 위해서 좀 더 다듬을 상황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들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들을 다듬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 네. 결국 아직까지는 일하느라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이제 새로운 수장이 되신 거라서 뭔가 각오랑 계획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뭐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각오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문화재 중에 특히 무형문화재를 대대손손 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공간에서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마음껏 그분들의 기술과 뭐 기회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무형문화재가 전승 위주였다고 그러면 좀 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국민 삶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이런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전승이라는 것 자체가 예.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더 체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다듬는 작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저희 기관이 오픈한 이후 한 5년 내외인데 이제 좀 더 명실상부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매김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의 좀 나름 큰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많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고고사학을 전공하셨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국립고궁박물관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렇게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그 무형유산보다는 유형유산에 조금 더 이렇게 매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형유산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제가 제 전공은 미술사학이에요. 고고학과 미술사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미술사를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형 쪽이죠. 당연히. 근데 이 유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무형 문화유산은 저도 아주 익숙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형과 무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국보 보물 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는데 예. 그게 지금 결과물로는 유형 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는 무형유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유산은 그 과정이 있는 거고 그 결과물이 유형 문화재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유형 문화재 그동안은 그 결과물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금 또 과거에 주로 천착해 있었다면 예. 현재의 상황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유무형이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벌써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신 것 같네요. 네, 그 보면 사실 여태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무형유산을 위한 이렇게 독립적인 건물과 공간이 있는 곳이 뭐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일단 이 대단한 곳이 대한민국 전주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마 한국 내에서 이렇게 무형 문화유산을 가지고 큰 기관이 만들어져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전북 또 그중에서도 전주에 위치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 전주 지역은 유무형 모두 굉장히 많이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이 예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고을의 이 문화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과 굉장히 차별화될 정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주라는 곳이 이 국립무형유산원을 품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개원한 지 6년째를 맡고 있어요. 네. 예. 그동안 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렇게 취임을 하시면서 이런 점은 뭔가 좀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 뭔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그 무형유산원의 일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무형문화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문화재들을
지원하는 업무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60세 이상이고 아주 8, 90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그 기억들 그리고 그분들이 몸에 체득하고 있는 것들을 하루빨리 기록하고 또 그 부분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정착화시켜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다른 원장님들과 지역에서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공연이나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또 그걸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전시 공연 이외에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교육 부분을 조금 강화하려고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에서도 그렇고 앞서 각오에서도 들어봤을 때도 이제 지역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면 지역민을 위한 뭐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주말에는 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든지 전북도민 누구나 이제 책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알고 보면 쏠쏠한 정보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알면 좋은 국립무형유산원의 뭐 공간이나 프로그램들 더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마루 라키비움이 지역 분들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국립무형유산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시 공연 위주의 활동으로만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 책마루 그 라키비움은 이 무형유산과 관련된 것 도서뿐만 아니라 유무형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무형유산과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음향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라키비움 내에서 다 감상하시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 전망을 네. 그대로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로 이 책이나 아니면 뭐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자랑할 만한 장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토요상설 공연이라고 그래서 꽃피는 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공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오셔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무료입니다. 네. 굉장히 질 좋은 공연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문화가 있는 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맞습니다. 공연을 그 토요상설 공연이 굉장히 정통성 강한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문화가 있는 날은 좀 더 젊은 세대들과 같이 할 수 있게 그 퓨전 성격의 것도 알고 굉장히 편안한 것들로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문화생활의 질을 조금 훨씬 높이고 폭넓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가하시는 시민들의 반응은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여기 조그만 공연이 있어서 봤는데요. 지역 분들이 확실히 그 전통이라든지 전통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시구나 싶었어요. 네. 그 공연장을 꽉 메워주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뭐 전통 공연에 있어서의 뭐 추임새라든지 뭐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확실히 그래서 남다르죠. 확실히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김윤수 원장님께서는 그 우리 지역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연고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문화재청에서 그 유네스코 유산 관련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북 지역에 익산이 백제 역사 문화지구 그 부분에 한 도시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익산을 포함한 이 전북 지역을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서원이라고 해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를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무성 서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읍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자주 업무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러면은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거죠? 제 개인적인 연구는 실은 불교 공예 쪽이에요. 그래서 사리장엄구라고 탑 네. 안에 예. 예,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네. 예, 네, 예. 그 장엄구에 대한 연구가 제 개인적인 연구여서 실은 특히 익산 왕궁리라든지 미륵사에 있는 그런 그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굉장히 제 전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애정이 갑니다. 네. 뭐 개인적인 어떤 인연은 뭐 따로 없으실까요? 예, 그것도 하나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제 남편이 네. 한 20년 전이에요. 네. 1999년도에 네. 국립 전주박물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이제 전주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 제가 아이들과 주말이나 방학 때가 되면 이제 내려와서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북 지역에 이렇게 곳곳을 같이 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완주 화엄사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덕진공원에 가서 그 연꽃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오리배 타고 놀았던 기억,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즐거운 추억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네, 뭐 아이들이 주말에 즐거운 일을 했던 좋은 기억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주에 내려오시면서도 아마 좀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일 얘기 위주로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원장님 지금 한 달째 전주 생활 다시 해보시니까 그 느낌은 어떠세요? 그 전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과거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사이 굉장히 많이 변하긴 했어요. 전주가 너무나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네. 제가 신시가지 쪽은 가보고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 원도심 쪽, 저희 무형유산원이 자리하고 있는 이쪽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어서 네. 제가 특히 그 무형유산원이 자리하고 있는 주변에 뭐 승암산이라든지 남고산 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이 옆을 전주천이 이렇게 돌아 흐르는 그 산과 물이 같이 한 공간이 굉장히 편안하고 마음에 이게 안식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친자연적이고 굉장히 전통 문화적인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저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무형유산원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이 과거에 수목원 시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키 큰 나무들, 정말 너무나 보기 좋은 나무들이 주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안에서 그 오솔길 같은 느낌을 받는 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오솔길 같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좋은 게 네. 맛있는 먹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많이 드셨습니까? 네네. 기회 있을 때마다 밖에서 맛있는 것들을 먹습니다. 네. 특히 이게 큰 한상 차림에 보통 한정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상 차림에 상을 마주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것들 그리고 제가 혼자 내려와 있다 보니까 누가 챙겨줘서 이렇게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 한상 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식 얘기하시면서 신나신 걸 보니까 네. 저도 처음에 전주 와서 네. 그 한상 차림을 보고 와 막 감탄했던 기억들도 나고 하네요. 예. 근데 또 전주하면 소리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저희 전주 MBC가 30년 동안 진행해온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경연을 이곳에서 하고 있어요. 판소리는 좀 일가견이 있으세요? 제가 판소리에 일가견이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그런 소리도 좋아하고요. 기악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피리라든지 아니면 검은고라든지 가야금 그게 굉장히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체와 자연의 재료가 만나서 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악곡 감상을 훨씬 더 즐기는 편입니다. 네. 전주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통 문화의 도시잖아요. 예, 뭐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또 글로벌 시대란 말이에요. 전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부분에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주 와서 보고 뭐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전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에 올해 무형유산 도시로도 선정이 돼서 그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뭐 잘해오고 계신데 제가 다른 도시들하고 달리 전주라는 곳이 어쨌든 전통문화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과 환경 보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축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슬로우시티면서 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아마 제가 전주시장님을 배웠을 때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뭐 이런 네. 것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감명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바쁜 일상, 획일화된 일상에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전주에 오면 다 편안함,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곳이다라는 인상이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밖에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당부라기보다는 제가 한편으로는 많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 지역에 어쨌든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저희로서는 국가의 자랑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전주의 자랑이어야지 실은 국가의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듯이 그 지역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지 못하면 한국적인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지역민들께서 함께 국립무형유산원을 키워나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임 2개월째를 맞은 김현수 국립무형유산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앞으로 지역민들,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국립무형유산원의 모습이 기대가 벌써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 뭐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 MBC도 돕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